이 인도 개념을, 명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분되는 퇴거라는 부분하고도 퇴거라는 부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하는 사람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청구죠. 그런데 퇴거는 상대방의 점유만 해제하고 그 점유권을 나한테 이전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런 점의 특징이 있어요. 그럼 이게 너는 쉽게 말하면 퇴거는 비키기만 해. 그 공간에서 나가기만 해. 그 대신 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어. 이런 꼴이거든요, 결국은. 자, 그게 이제 어떤 경우였냐? 이게 바로 이제 그 건물 철거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자, 먼저 비교를 해서 보자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그 기간 만료라든지 또 계약 해제 이런 된 임차인한테 나가줘 라고 하는 것은 인도 청구겠죠. 왜냐하면 너 비키고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개념을 청구권을 포함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한 임대인이 뭐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해줘 라고 하는 것도 너 그 토지에서 임대한 토지에서 비켜주고 나한테 그 점유권을 넘겨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인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뭐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무단으로 건축한 사람,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를 구하게 되겠죠. 그리고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,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나가줘, 건물에서 나가줘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나가줘라고 하는 게 인도가 아닌 바로 퇴거입니다. 왜냐? 그 건물은 내게 아니거든요. 땅이 내 거지 건물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줘라고 할 때 네가 나가고 나한테 그 건물에 대한 점유를 돌려줘 라고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개념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 공간, 내 건물이면 너가 나가고 내한테 점유를 돌려줘 라고 하는 인도 명도 청구가 되겠지만 내 건물이 아닐 때, 내 소유가 아닐 때는 그냥 나가줘 라고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런 걸 퇴거를 굳이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 철거를 위해서죠. 건물 철거 만약에 이게 그 건물주만 피고로 해가지고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집행하라고 갔을 때 다른 별도의 건물주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있을 때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. 소위 말하면 집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. 퇴거 판결을 받아서 건물주를 상대로는 철거, 그 다음에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는 퇴거 이런 판결이 있어야 두 가지가 있어야 건물 철거가 비로소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퇴거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. 물론 이게 건물주가 직접 만약에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냥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건물주 상대로는 별도로 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 건물주는 그냥 건물주가 직접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철거 판결 자체 퇴거의 의미가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건물주 상대로만 철거하라 라고 판결을 받으면은 별도의 점유자가 없다면은 철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.